김경, 강선우 추악한 거래. 근거 한 장이면 되겠나? 공천 받는데. 콜 만나자. 강선우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선거 이제 공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도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공천 헌금을 주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됐죠. 그걸 또 피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공천 뇌물 파동이 일어난 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죠. 김병기가 구의원 2명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고 돌려줬다가 뭐 했던 거, 그것도 공천 대가, 기초의원 공천 대가, 이런 논란이고, 그 다음에 이 김경, 강선우, 이것도 기초의원, 또 김경은 나중에 또 기초단체장, 이런 지방 선거와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인데,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다시 이 시즌이 막이 올랐죠. 그런데 공천에 단가가 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와서 그거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자, 광역 국회의원은 1억 원, 죄송합니다. 광역 지방의원은 1억 원, 광역 지방의원은 이제 도의원이죠.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뭐 대구시의원, 부산시의원, 경남도의원, 뭐 이렇게 시도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천이다. 공천 헌금 정찰가가 돈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전현직 지방의원 20명, 강역 12명, 기초 8명에게 공천 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은 뭐 없다고 하겠죠. 대부분은 이 공천 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로부터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자기는 쏙 빠지고 주변에서 공천 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지금도 공천 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천 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 공천 헌금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고발을 하면은 이 정치 생명이 다 끝나기 때문에, 한쪽에서 고발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돈이 검은 돈은 오고 가지만 양심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공천이 곧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 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정언도 나왔다. 정찰가. 민선 7기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사람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광역의원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이야기로는 같은 이 서울시의원,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원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건이 많은 지역, 뭐 개발이 한점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든가 이건이 많은 지역은 또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건 또 돈을 더 써야 된다. 각 당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뭐 이런 데는 더 경쟁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여기 넣어줘. 강역의원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강선우하고 김경이 강역의원 가지고 진짜 1억 원이 오고 갔죠. 오고 갔는데 처음에 강선우 녹음 파일에 김병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녹음 파일 내용하고 양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완전히 다릅니다. 뭐 돈을 돌려준 시점, 뭐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으로 다시 받은 거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냥 알아서 준 거 아니냐. 서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막 말을 달리 하는데,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됐죠.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이 됐는데, 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보면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 1억 원 가지고 돈 거래를 했는지. 자, 일단 김경이 2021년 12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021년에 있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당시 강선우 보좌관 남모세를 만났는데, 그때 서울 강서구 갑 시의원 한 사람이 강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이제 김경이 강선우 보좌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비었다. 내가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면은 인사를 하겠다. 자기는 그때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이었죠. 비례대표 2번을 안 주니까는 이제 강서구로 찾아가서 거기 이제 한 사람이 이 강서구 민주당 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은 나를 그 자리에 꽂아주면은, 강선우가 그때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하지만은 강서구의 국회의원이니까 나를 그 자리에 꽂아주면은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세대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세 강력위원은 5천에서 1억이라고 했죠. 큰 거 한 장을 하겠다. 큰 거 한 장. 그러니까 1억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서구는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한 1억 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강선우 보좌관이, 맞아. 강서구에서 활동하려면은 강선우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간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좌파 안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진, 마치 이제 현장 중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내용이 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 씨는, 그래서 이 보좌관은 같은 달 말에 강서구 지역 사무실에서 강선우에게 우리 이 후보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이나 강서구 의원 이런 후보자들이 있는데 보고를 하면서 김경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강선우에게. 교수 출신이고, 김경이 교수 출신이고 현직 시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시의원이라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슬쩍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보좌관한테, 그래? 1억 원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김경하고 자리를 만들어 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남 보좌관이 바로 김경한테 연락해서 의원님이 보자고 하신다. 그래서 바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서 공천 문제를 논의를 했고, 대화를 마친 뒤에 호텔 출입구 성하차 장소로 함께 이동을 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김경이 강선우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자, 그런데 강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쇼핑백을 하나 주길래, 나는 그게 돈인 줄 모르고 그냥 집에 처박아 놨어. 근데 한 석 달 지나고 나서 이 김경이 왜 자기 공천 안 주냐고 반발을 해서 그거 확인해 보니까는 그게 돈이었어. 3개월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체포동의 요구서대로라면은 1억 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죠. 나 공천 좀 1억 원 줄게. 보좌관에게. 그러니까 보좌관이 강순우한테 가서 1억 원 준답니다. 그래, 만나자.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1억 원이지. 그걸 돈인 줄 모르고 집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돈이 1억 원이더라. 이게 지금 국민 우롱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사이에만 있었을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상황, 그리고 또 김경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강서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실제로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에게 뭐 수백만 원을 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녹음 파일에 다 나오고 있죠. 김경의 그 한금 PC 안에 있는 125개 녹음 파일 안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두 사람 구속영장을 친 것은 1억 원만 가지고 친 겁니다. 근데 김경은 그거 외에 민주당 지도부에 로비를 한 그 흔적들이 있죠. 이거를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때 이재명 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특검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점심때 그 예정대로 일정대로 이재명을 만났으면은 그런 문제도 다 제기를 할 태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음모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점심을 오늘 보이콧한 것이죠.